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의는 더 이상 사주팔자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관찰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안정된 삶이 될지 아니면 힘겨운 삶이 될지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과거 강의들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이유는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직설적이어서 때로는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만세력을 펼쳐 사주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출생 시각을 정확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출산 당시 정확한 분, 단위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가 그 순간을 분 단위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시골에서는 해가 밝을 무렵이나 닭이 울 때쯤 태어났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별도의 사주나 생년월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만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잠시 유심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 한 번의 관찰로 그 사람이 노년에 안정적으로 살지, 외롭게 지낼지, 자식들이 곁을 지켜줄지 멀어질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지 어려울지, 큰 병이 찾아올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절에 가서 부적을 받거나 동네 점집에서 사주풀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늘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주를 보고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사주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전통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주가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인생의 기본 설계도를 보는 도구로서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런 도구 하나만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는 이 세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징조가 있고 땅을 봐도 징조가 있으며 사람의 몸 역시 그 징조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람만의 길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늘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궤도가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의 법도는 어떻습니까? 산과 강, 바람이 머무는 자리,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모두 정해진 원리와 흐름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이고 얼굴은 그 우주의 지형도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왼쪽 눈에, 달은 오른쪽 눈에, 남쪽에 사는 턱에, 북쪽의 산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은 곧 하나의 하늘이자 땅이자 운명의 지도입니다. 관상을 보는 것은 풍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출생 시간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며 얼굴에 새겨진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인생 후반부 운세에 매우 민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온 인생의 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0대, 60대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 나이에는 마땅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손주를 보며 편안하게 살아야 할 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쓸 수 없거나 몸은 건강한데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마저 떠나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노년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김준호 원장님, 저는 돈복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복은 사실 중년의 운입니다. 젊을 때 피땀 흘려 노력으로 끌어오는 운이죠. 하지만 그 돈과 명예,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년이 평안한지는 재물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창고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창고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내 노년이 복된 삶인지 외롭고 힘든 삶인지 알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곳만 보면 됩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얼굴에 있는 두 줄의 선입니다. 매일 거울에서 마주치지만 진지하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 두 선, 코 옆에서 입꼬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법령선입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건 그냥 주름 아니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잖아요. 보기 싫어서 필러 맞으려고 했어요. 제발 멈추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선을 인위적으로 지워버린다면 수명과 노년운까지 함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두 줄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상, 중, 하 3재로 나누면 이마는 청년기, 코 주변은 중년기, 턱은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법령선은 중년과 노년을 연결하는 경계선이자 다리입니다. 흐르는 기운을 아래로 안내하는 하수관 같은 역할이죠. 풍수로 보면 이 부위는 손꾀와 곤꾀에 해당합니다. 손은 바람, 곤은 땅입니다. 바람은 명령을 내리고 땅은 그 명령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법령이라 부릅니다. 법과 명령의 흐름, 그것이 인생 후반부, 특히 50대 이후 권위와 운세를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40대 중반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주변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였죠. 그런데 우연히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그의 법령선이 매우 얕고 한쪽은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5세 이후에 큰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버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며 웃어넘겼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그 다음 해 수년간 쌓아온 재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투자 실패가 시작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외도로 부인은 위자료를 받고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옥상에 작은 방을 얻어 병든 몸으로 말 상대할 사람 하나 없이 늙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굴에 이미 새겨져 있던 결과입니다. 법령선이 끊기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령선이 어떤 형태일 때 길한지, 흉한지, 좋은지 나쁜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점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이 복된지 고통스러운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거울 속 내 모습이 힘든 노년을 암시한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준호 원장이 병만 진단하고 치료법은 알려드리지 않을 리가 없겠죠?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도입부는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어떤 고서보다 깊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왜 얼굴에 그 두 줄의 선, 즉 법령선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물리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의학과 주역의 관점으로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지구와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마는 한라산처럼 우뚝 솟은 고산이고 턱은 남해처럼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코는 무엇일까요? 관상에서는 토성이라 부르며 한반도의 척추처럼 중앙을 흐르는 백두대간과 같습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이마에서 코를 따라 내려오는 생기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입입니다. 입은 관상에서 출납관이라 하여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이자 인생의 바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만약 그 기운이 방해 없이 코에서 곧장 입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홍수이자 산사태, 토사붕괴입니다. 물도 머물지 않고 기운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묘한 설계를 했습니다. 코 양옆과 입 가장자리에 두 개의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령선입니다. 왜 하필 법령이라는 이름일까요? 이 단어에는 엄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시대 임금의 어명처럼 지금으로 치면 정부의 법률과 같죠. 맞습니다. 옛날 법령선이 가장 뚜렷했던 사람들은 왕과 장군, 집안을 이끄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선은 권위와 규율을 상징합니다. 강의 제방처럼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선이 뚜렷하면 기운은 벽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며 입으로 흘러가고 이는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선이 없거나 흐릿하거나 손상되었다면 인생의 경계가 없고 기운은 제멋대로 흘러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원칙 없고 규율 없는 사람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법령선이 뒤엉켜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제 서양 의학이 놓친 중요한 해부학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령선은 광대뼈와 입 사이에 위치합니다. 광대 근육은 폐와 연결되고 입은 신장과 관련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폐는 금, 입은 수입니다. 법령선은 금과 수가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생수라는 원리입니다. 폐의 금 기운이 아래로 잘 흘러야 신장에 물이 풍부해지고 이 흐름이 원활하면 뼈는 단단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선을 수명띠라 부르며 긴 법령선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선이 길게 턱까지 이어지며 끈처럼 내려옵니다. 반면 이 선이 끊기거나 잡선이 많다면 금생수가 단절된 것이고 폐하강이 막히며 신장 기능이 쇠약해집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져 건강이 무너지고 노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물주변 문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선은 얼굴에 있는 개인 수력 발전소의 댐입니다. 그 댐이 깊고 넓고 튼튼하면 위에서 흘러내린 기운과 재물을 잘 받아 입 주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자 재물 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은 코를 보면 된다고 믿는데 이는 반만 맞습니다. 코는 벌어오는 능력, 즉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킬 수 있는지는 법령선과 턱을 봐야 합니다. 저는 사업 잘하는 분들 중 코는 크고 높지만 법령선이 짧고 얕고 끊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가 폭락, 부동산 묶임, 친구에게 빌려준 돈 회수 불가 등으로 돈이 들어온 만큼 나가버립니다. 왜일까요?
창고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컵에 구멍이 있으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다 새는 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법영선은 노후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선이 좋으면 시스템이 정상이고 어떤 풍파가 와도 모아둔 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엉망이라면 이미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전반부에 피땀 흘려 쌓은 것이 마지막에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거울 앞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얼굴에 그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빨간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법령선이 노년의 복을 담아주는 수로이자 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상에서는 법령선의 3가지 형태를 흉상이라 부르며 그중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선이 짧고 얕으며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웃을 때도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볼 반쯤까지만 이어지고 입을 감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기운이 짧고 그 기운을 담을 댐이 반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전자부품 가공 일을 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공단 근처에서 외주를 받아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40이 조금 넘었을 때 저를 찾아와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법영선은 매우 얕았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 구조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실장님, 55세 이후 큰 고비가 옵니다. 지금 자산 정리하고 공장 확장은 멈추세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데 주문도 밀려있고 내년에 베트남 지사도 낼 계획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그 시기에 글로벌 경기 역풍으로 대형 거래처가 주문을 끊었고 자금줄이 끊기며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억 원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고 집을 소홀히 했던 그는 파산과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아들은 채무를 두려워해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짧고 얕은 법영선은 화려했던 젊은 날의 끝과 만년의 외로움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유형입니다. 원래 잘 이어지던 법령선이 중간에서 뚝 끊기거나 가로선이 그어져 단절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다리가 끊긴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건강 문제의 신호입니다. 법영선은 운세뿐 아니라 수명까지 관장하므로 중단되었다면 대개 50에서 60대 사이 큰 병이나 사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과거 상담한 한 할머니는 양쪽 선이 십자 형태로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7세쯤 큰 사고나 수술 있으셨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골반이 산산조가 났어요. 3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죠. 만약 여러분도 법령선이 도중에 끊겼거나 흉터가 있다면 그 시기를 특히 조심하세요. 위험한 곳은 피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선행이라도 많이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상입니다. 관상가라면 누구나 고개를 젓는 형태, 이른바 뱀사입구상이라 불리는 최악의 모양입니다. 원래 법영선은 양옆으로 벌어지며 입을 감싸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 이 형태는 입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물결처럼 꼬이며 입걸리 근육 속으로 파고듭니다. 마치 뱀 2마리가 입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형상입니다. 고서에서는 이를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상이라 기록했습니다. 요즘 복지시대에 굶어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전의 표현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한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말기 식도암, 후두암, 이암 또는 극심한 연하장애와 연관짓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히 봅니다. 음식이 목을 넘기지 않아 이관이나 정맥주사로 연명하는 분들입니다. 집에 재물이 쌓여 있고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한 입도 넘기지 못하는 삶, 이것이 현대판 굶주림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극심한 고독과 빈곤입니다. 제가 직접 본 서울 구도심의 70대 어르신은 법령선이 입속 깊이 파고든 전형적인 뱀사입 구상이었습니다. 젊을 때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던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밀어냈고 노년에는 성격이 더 괴팍해져 도와주려는 사람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결국 쓰레기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상이 주는 경고입니다. 마음이 독해지면 얼굴도 굳고 결국 노년에 밥 한 숟가락 떠줄 사람조차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쯤에서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셨나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흉한 법령선 특징이 하나도 없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타고나신 겁니다. 하지만 혹시 본인이나 가족 어르신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그 징조가 보인다면 놀라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변합니다. 이 선들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과 피 위에 있는 선입니다. 스스로 만든 선은 스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걱정은 접어두시고 기분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복 많은 사람들,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끊이지 않는 분들의 얼굴에 어떤 법령선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 재계 거목들, 정계를 주름잡던 원로들, 고향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얼굴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령선이 절대 짧거나 흐릿하지 않습니다. 깊고 길고 넓습니다. 코 옆에서 시작해 입걸리를 크게 감싸듯 내려오고 어떤 분은 턱까지 이어져 둥근 고리를 이룹니다. 이것은 관상에서 최고로 치는 상입니다. 우리는 이를 금실자물쇠상 또는 수명고리상이라 부릅니다. 이 선은 식량창고와 인생 기반을 잠가주는 금고 열쇠입니다. 왜 이 모양이 중요한가요? 입은 출납관입니다. 음식과 말, 돈이 드나드는 입구죠. 법령선이 양옆에만 있고 아래 받침이 없다면 좋은 기운과 재물이 흘러와도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법령선이 길고 턱까지 이어져 입을 완전히 감싸면 입 주변에 성벽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돈을 벌어도 흘려보내지 않고 곁에 보관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이 허랑방탕 써도 사기를 당하지 않고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법령선이 있는 사람은 기운 자체가 다릅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이염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인상도 좋고 말도 부드러운데 눈을 한번 치켜뜨면 방 안이 조용해지고 입걸리를 살짝 올려도 모두 숨을 죽이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얼굴에 새겨진 법령선의 힘입니다. 이 선은 살아오며 쌓아온 원칙, 공정함,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젊을 때부터 말에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성품이 노년에 접어들며 존중받는 무게로 얼굴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자식들은 존경으로 따르며 회사에서는 정신적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듯한 노년 리더의 얼굴입니다. 반대로 법령선이 얕거나 뒤엉켜 있는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말하려 해도 아들이 대놓고 반박하고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손주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다잡을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중심력이 흐트러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 원장님, 제 얼굴에 금실자물쇠 같은 법령선이 없어요. 복 없는 얼굴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당연하죠. 20대, 30대에 그런 선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건 어려서 늙은 상이에요. 진짜 깊고 강한 법령선은 최소 50대 후반, 60대가 넘어서야 서서히 완성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인생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원칙을 지킨 순간, 책임을 진 선택, 누군가를 위해 결단을 내린 순간들이 쌓여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회의 보탬이 될 때마다 그 선은 조금씩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가진 분을 보면 무조건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생 전체를 주체적으로 완주에 가깝게 살아냈다는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얼굴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생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얼굴 부러워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너는 원칙 있는 삶을 살고 있냐? 말에 책임이 있냐? 결정이 필요할 때 도망치지 않냐? 만약 매일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며 상황이 오면 회피한다면 기운은 내려앉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법령선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복도 결국 흘러가고 맙니다. 노년의 금실자물쇠를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허리를 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원칙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무게를 지키고 행동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살면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그 두 줄의 선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것은 성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땀과 인내로 직접 새긴 복의 증표이자 신뢰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상의 물리학을 살펴보고 기륭의 징조도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상으로 법령선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몸속 장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령선은 단순히 운을 보는 선이 아닙니다. 오장육부 상태를 외부에 보여주는 경고등, 즉 생명의 계기판입니다.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선이 끊기고 어두워지는 것, 그것은 모두 몸속 장기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서양 의학은 이것을 모릅니다. 피부가 처졌다고 하면 레이저를 권하고 탄력이 떨어지면 리프팅이나 필러를 먼저 제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짜 생명을 지키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생존 수업입니다.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법령선이 보기 싫다며 미용 시술을 받습니다. 특히 필러로 메우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난 생명의 경고등을 덮고 있는 겁니다. 2급 신호를 없애버리면 내부 장기가 비명을 질러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의학은 물리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의학입니다. 서양 의학은 얼굴을 볼 때 피부 처짐과 주름만 봅니다. 죽은 해부학적 사체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의학은 기운을 보고 정신을 읽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면 그 불빛을 깨버리나요? 아닙니다. 엔진을 점검하죠. 불빛을 깨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선이 싫다고 필러를 넣고 리프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고등을 덮었으니 엔진 고장을 모르고 결국 차가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법령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폐와 대장입니다. 한의학 경락도에 따르면 법령선 주변은 수태음폐경과 수양명대장경이 지나갑니다. 오행으로 폐는 금입니다. 금의 특징은 수렴, 절제, 단단함입니다. 폐기가 강한 사람은 피부가 탄탄하고 법령선이 칼로 새긴 듯 깊고 뚜렷합니다. 반면 기침을 달고 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분들은 폐기가 약한 것입니다. 폐기가 약하면 금의 힘이 떨어져 피부를 떠받치지 못하고 법령선이 얕아지고 끊깁니다. 그래서 법령선이 짧거나 흐릿한 것은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호흡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인님, 숨 쉴 기운이 없어요. 라는 폐의 외침이 얼굴에 새겨진 것이죠. 또 심각한 경우는 범령선의 검은 점이나 푸른 기운이 퍼지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색소 침착이라며 레이저로 지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대장 문제라고 봅니다. 폐와 대장은 표리 관계입니다. 대장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숙변이 쌓이거나 용종, 혹이 생겨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기들이 경락을 타고 얼굴로 올라옵니다. 범령선 부위에 막혀 검은 점이나 얼룩을 만듭니다. 범령선이 칙칙하고 광택이 없으며 세수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반점이 있다면 대장암 전조나 변비, 장폐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상담한 환자는 입가에 짙은 검은 점이 범령선을 따라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변비가 오래됐죠. 그는 3일에 한 번이면 자주 보는 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장을 비우세요. 이대로 가면 말년에 크게 고생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고 몇 달 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부에 병이 나면 외부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관상의 진리입니다. 속이 썩었는데 겉이 막을 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중요한 징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얼굴 기색, 특히 범령선의 색감입니다. 아무리 선이 깊고 길어도 색이 맑고 윤택해야 제대로 작용합니다. 좋은 범령선은 잘 다듬어진 노란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띠며 다른 부위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선 안쪽이 창백하거나 푸석하고 칙칙하다면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기운, 특히 폐기와 진액이 고갈된 신호입니다. 폐는 기의 주관자입니다. 기가 없으면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라 죽은 듯한 기색은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이런 색이 떠오른다면 삶이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겉에 화장품을 바르거나 억지로 당기고 붙이려 합니다.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장을 비우세요. 그래서 외모를 신경 쓰는 여성분들뿐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바라는 남성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범령선이 보기 싫다고 화장으로 덮거나 칼을 대지 마세요. 거울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화장실을 시원하게 다녀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럽지 않은가? 담배를 너무 오래 피우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지 않으면 얼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범령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은 폐를 살리고 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폐기를 채우고 숙변을 제거하면 흐린 기운이 사라지고 선이 맑고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몸이 정직해지면 것도 따라 변한다는 이치입니다. 성실한 내면이 바른 외형을 만든다는 고전의 말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원장님, 제 폐가 약하고 얼굴도 안 좋고 운도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고칠 수 있나요? 대답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수업에서 직접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괴이한 주문이나 수상한 풍수 물건은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행동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진짜 변화 기술입니다. 3달만 꾸준히 하면 얼굴과 기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관상 수업이 아닙니다. 운명을 구하는 생존 강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수, 운명이라며 불안만 키우고 결국 비싼 부적이나 보석을 팔아먹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진짜 개운법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심과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공개할 3가지 방법은 하늘을 바꾸고 땅을 뒤엎는 전략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이것은 제가 평생 아껴두던 최후의 비밀입니다.
아까 무서운 이야기로 얼굴이 창백해진 분들, 물 한 잔 드시고 숨 고르세요. 옛말에 사람의 운명은 5가지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타고난 명, 둘째 가는 운, 셋째 주변 풍수, 넷째 덕쌓기, 다섯째 책 읽기입니다. 대부분 앞에 3가지만 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2가지는 하늘이 남겨준 비밀 통로입니다. 지금 법령선이 짧거나 끊기거나 입으로 휘어진 불길한 모습이라면 지금처럼 살면 노년의 위기가 온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인생 대본을 다시 쓰면 운명도 다시 쓰입니다. 자, 3가지 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점점 강력해집니다. 첫 번째 약은 몸을 위한 물리치료입니다. 법령선은 폐와 대장을 반영하니 이 2 장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여름에 얼음 음료, 냉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시죠. 이 찬 기운이 폐를 얼립니다. 한의학에서 찬 것은 폐를 상하게 합니다. 폐가 차가워지면 기운이 오르지 못하고 피부가 처지며 법령선이 늘어집니다. 오늘부터 2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모든 차가운 음식 중단. 계절 상관없이 따뜻한 물만 드세요. 3달 하면 기운이 올라오고 피부색이 변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둘째, 복식 호흡 훈련. 아침 햇살 받으며 심호흡하세요. 들이마실 때 아랫배 볼록, 내쉴 때 납작, 숨을 단전까지 보내세요. 이것이 금기를 길러 폐를 단단하게 하고 금이 물을 낳아 신장을 살리는 순환입니다. 폐가 강해지면 법령선이 저절로 선명해집니다. 2번째 약은 마음을 위한 심리치료입니다. 법령선이 흐트러진 분들, 특히 입안으로 휘어진 분들은 말이 날카롭고 분노가 많고 집착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얼굴에 칼날 같은 선이 새겨집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선도 구불구불 어그러집니다. 흉한 선을 길한 선으로 바꾸려면 말투부터 바꾸고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1가지 시작하세요. 매일 거울 보고 미소 연습.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억을 떠올려 얼굴 근육을 올리세요. 입꼬리를 올리면 법령선이 펴집니다. 인생 구덩이를 웃음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근육이 기억합니다. 입안으로 들어가던 뱀 같은 선이 미소 덕분에 바깥으로 펼쳐져 금실자물쇠로 변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넓으면 길도 넓어진다는 과학적 실증입니다. 3번째 약은 복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비책입니다. 음덕을 쌓는 것, 보이지 않는 선행입니다. 법령선이 끊겼다는 것은 복의 배터리가 바닥난 것입니다. 그럼 복을 충전해야죠.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선행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제자 중 한 분은 사업 망하고 집과 가족을 잃고 법령선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매주 양로원, 병원, 고아원 중 한 곳을 골라 봉사해라. 그는 휠체어 밀고 아이들에게 동화 읽어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3년 후 재벌은 되지 않았지만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고 집안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의 끊겼던 법령선 사이에 가느다란 새선 하나가 자라나 2선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덕선입니다. 하늘이 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다리 하나 놔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얼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폐를 살리고 마음을 다잡고 선행을 시작하면 하늘과 시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진짜 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꿀 수 있느냐는 여러분이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이 흐려지는 나이라는 걸 잘 알기에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요약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후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얼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법령선은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명줄이자 재산을 지켜주는 문입니다. 보기 싫다고 보톡스나 필러로 막으면 복과 운이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거울 보고 3가지 신호 점검하세요. 법령선이 짧거나 흐릿해 입을 감싸지 못하면 노년에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흉터가 있다면 50대 중반 큰 위기를 암시합니다. 입안으로 휘어 들어가면 심각한 질병이나 고독사를 예고하는 최악의 상입니다. 특히 55에서 60세 사이를 주의하세요. 셋째, 살릴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몸으로는 찬 음식 끊고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복식 호흡으로 패기 기르기. 기운이 살아나면 얼굴 빛과 운이 뚫립니다. 마음으로는 불평 줄이고 말투 바꾸기, 하루 한 번 진심 미소 짓기. 진심 미소는 굳은 얼굴을 펴줍니다. 행동으로는 작은 선행하기. 진심으로 돕고 기도하고 남의 복을 빌면 내 복도 차오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풍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긴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관상은 마음에서 생기고 운명은 마음이 바뀌는 만큼 바뀐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영상 하나 보고 정말 운명이 바뀌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영상만 봐서는 안 바뀝니다. 실천해야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실천은 꼭 자기만을 위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법령선이 흐려진 가족, 대장 문제로 보이는 친구, 무모한 투자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직접 도울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의 한 번 공유로 구해진다면 그것이 진짜 복사키입니다. 병을 막아주고 파산을 막아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하늘이 보는 숨은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여러분의 법령선에 노년에 천천히 쌓여 돌아옵니다. 사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향기를 베푼 손은 그 향을 기억합니다. 복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자에게 흐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먼저 받을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기도문 한 줄 남겨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노년이 평온하기를, 어머니 고통 없이 오래 사시기를. 그런 간절한 한 줄이 여러분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진동이 있기 때문입니다.